먹으면 안 돼. 이거. 자, 우리 방송 어렵습니다. 자, 오늘 언양 불고기를 또 같이 판매를 도와주실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 분께서는 뭐 정치 얘기도 굉장히 잘해주시지만 사실은 또 이제 언양 불고기 또 여의도몰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세 분 오늘 가실 때 제가 이거 하나씩 챙겨드리라고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분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저희도 오늘 하나하나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아침에 추경호 의원을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자, 요거 세 분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희철 의원. 근데 이게요. 해도 너무해요. 너무했어.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실 뭐 자택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그 당시 원내대표를 모셨던 조지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조지현 경산... 의원실도 지금 들어갔고. 어머나 그래요. 원내대표실 지금 원내대표 바뀌었거든요. 네. 송원석 의원이 된 지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실을 또 압수수색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기존 정치의 관행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칼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면 네. 똑같이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한다 했을 때 당직자들이 다 바리케이트 치고 난리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 바꾸면 민주당도 난리 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 수사하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추경호 의원을 수행했던 사무처 당직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대요. 아니 그 사람 자택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힘없는 그 당직자 직원일 뿐이고, 그렇지. 거기는 심지어 보좌관도 아니고 그냥 사무처 당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 마음에 좀 더 공감해야 되는데 이거 칼질하겠다고 그 수행하는 당직자 집안까지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변호사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기다려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게 용인되면 그렇지. 언제든 가불은 바뀌잖아요. 나중에 민주당이 뭐 수사받거나 할 때 이거 다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예, 요건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동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뒤집어도 네. 저희는 계엄 같은 건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옹호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 오히려 저는 늦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미 증거인멸하고도 10번 하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했는가 보면 어쨌든 과부하가 걸렸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계엄 전날 해제 표결 30분 전까지도 30분만 더 늦춰달라, 30분만 더 늦춰달라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님한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늦춰졌다 그러면은 그 군대가 유리창 깨고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다 들려 나갔습니다. 네, 단전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체절명의 그 시간대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한동훈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다른 데로 모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지휘부가 이게 나눠졌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직전에 있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대체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앞뒤로 통화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만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철두철미하게 압수수색 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추경호 의원의 압수수색은 당연한 절차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거다. 자, 우리 이기인 총장님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합니다. 아, 과합니다. 네, 과하다는 건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특검이 끝나는 시기가 아무래도 1월 달인데 2월 달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활용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니까 사실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이 특검에 대해서 이 발동 자체를 되게 자제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과했고 지금 특검이 이제 어쨌든 입법부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압수수색하고 뭔가 탄압한다는 느낌을 주기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그러면 특검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실관계 조사 등의 어떤 기준 등을 잘 마련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과하지 않게끔 하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건데
추경호 대표뿐만 아니라 당직자까지 이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특검뿐만 아니라 전 법원이 왜 영장을 발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원이 정말 이 범죄의 어떤 소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발부를 했겠지만 특검이라고 해서 발부해주는 듯한 관례가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쯤 정치권에서 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계속 그 수사가 이어지면은 구속영장 청구도 뭐 되겠죠. 네, 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였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 편에 섰다면 그리고 국민들 편에 섰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표결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파가 아니더라도 뭐 친윤파든 어떤 파든 신동욱 지금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 국회 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못 네.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표결하자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상했어요. 약간 계엄을 한 사람의 편에 선 듯한 느낌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처벌되지도 않고 제대로 구속되지도 않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뭐 과하다 이 말로 그냥 쑥쑥쑥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됐을 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특검은 그렇지. 네. 억지로 기소는 하겠죠. 근데 이건 절대로 유죄가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하거나 했다는 증거가 지금 그 언론이 그 난리를 쳐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여당 의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추경호 전 대표는 이게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자. 그렇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뭐 저도 처음에 뉴스 보고는 북한군 쳐들어온 줄 그렇죠.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막 군경이 깔리고 국회 경내 진입도 좀 매끄럽지 않고 어려웠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의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표결하지 마, 들어가지 마 했던 것도 아니고 명시적 그런 발언이나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를 추측하고 예단해서 앞서 나가서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장담컨대 지금 나온 걸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내란 특검이 이걸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 하나하나를 다 좀 단두대 위에 올리고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겠다.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고 재판장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자기들은 이득이다. 지방선거 때 이걸로 뉴스 계속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저열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뭐 이 추경호 의원까지는 뭐 압수수색을 하지만 또 다른 의원이 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또 이런 일이 계속될지 요거는 또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니까 나 살 진짜 많이 빠졌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살을 뺐습니까? 저 한 10kg 넘게 뺐거든요. 아, 어떻게 뺐습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뭘로 뺐습니까? 위고비죠. 뭐. 위고비 맞았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옛날에 장례찬 최고 그 과거 사진 있거든요. 네. 그때 정도에 그건 지금 벌써 한 그 10년, 시기로 돌아가고 10년 전 있어요. 사진이면은, 꽃미남 시절 사진. 그때로 돌아가고 뭐, 네, 아직 뭔- 멀었어 뭔- 그때까지 가려고. 먼 미남이요? 꽃미남. 아 꽃미남. 맞아요. 버스는 아니지. 나 지금 위고비를 맞은 사람을 주변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아 진짜요? 요새 아. 엄청 많이 맞던데. 어떤 주사를 맞고 어떤 느낌입니까? 아 그냥 하루 종일 속이 미식거리고 거북해요. 그냥 언양 불고기를 봐도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 고기가 안 거지. 땡긴다? 느낌이 없는 아 근데 거지. 배는 고프고 자리에 있으면 뭘 먹게 되는데 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빨리 차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재미지? 양을 줄이게 되고 그래도 맛있는 건 또 먹어. 네. 근데 그걸 옛날처럼 많이 먹거나 그러지 술 않는 빼는 거고. 재미지. 저기 살 빼는 그리고 재미지. 그런가? 한 끼만 먹어도 아니 근데 이제 속이 하루 종일 니글니글 가고 하루 종일 좀 충분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울 약간 볼 때마다 기쁠 거 아니야. 적응돼 니글니글한 건. 아니 저기 그 약간 저기 다이어트제 같은 거 먹으면 네. 약간 식욕이 좀 감퇴되지만 네. 약간 뭐 다른 욕도 아 그거는 떨어져. 기존의 다이어트 약은 신경을 건드려서 네. 우울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부작용이 그건 있었는데 없어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장에서 이 촉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 기전이기 때문에 신경이랑 무관해서 뭐 우울증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췌장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아주 극소수로 췌장염이나 췌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방송에 의사와 갑자기
상담하에. 언양식 네. 불고기 홍보에서 나 갑자기 참 미고비 홍보로 가는 근데 이게 한우기 때문에 요게 또 고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위고비를 이기는 맛이다. 이걸 이거는 위고비를 이기는 맛이다. 미고비를 이긴 그냥 언양식 아니고 네, 이거는 미고비를 이기는 어려워. 언양식 불고기이기 저 두 때문에 분 따기로 세는 거 네. 내가 잡아왔다 일로. 요거 드시면은 예, 사실 뭐 이제 고기만 드시는 거는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난 적성을 잘못 찾은 거 같아. 예. 홈쇼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정치가 아니라 홈쇼핑 잘 어울릴 거야. 표현도 너무 좋았고 예, 표현도 너무 잘하고. 그럼 본인이 그 목표하는 몸무게가 있습니까? 저요 저 한 70kg?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76kg예요. 한 6kg. 92에서 시작했거든요. 진짜 92에서 대단하다. 미고비를 맞기 시작했어요. 네, 와. 네. 그럼 근데 72까지 떨어졌어? 지금 76. 와. 아니 근데 요요가 안 오나?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면 위고비를 평생 맞아. 맞으려고.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뭐 근데 저는 병원에서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게 한 번 처방에 한 40에서 60만 원 든다면서요. 그렇죠. 한 달치. 한 달치. 한 달치가. 그 잘 아시잖아요. 개혁신당에도 맞는 분 좀 있는데. 우리는 당고비.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당고비. 하지만. 네. 아 잠깐만. 야, 그럼 저거 한 20개월 맞은 거야 좀 지금. 말아주세요. 제가 아니, 지금 6개월 됐어 나. 6개월.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 15kg. 와. 됐구나. 오, 나도 갑자기 근데 인간의 의지로는 네.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고. 아 근데 운동에 맞들리면 또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들. 운동은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이어트랑 무관해요. 그건. 제작진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는 말씀이라는 거. 송낙효님께서 10,000원을 또 계좌 후원해 주셨고 슈퍼챗으로 우리 SJYY님께서 5,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메시지 주셨고 가을이님께서도 5,000원 후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기인 사무총장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예 가을 아까 저 때문에 여의도 넘어 그 쇼핑몰에서 네. 언양불고기 구매했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야. 이기인 총장님 때문에 언양식 불고기를 구매합니다. 예, 여기서 이기인 총장 때문에 언양불고기 여기 이기인님 나오신 기념으로 좌우 말고 직진 불고기 구매했어요. 제주도 배송 5,000원 아깝지만 아깝지 않네요라고. 아깝지 않네. 제주도에서 시키셨대요. 아 제주도에서 또 언양식 불고기 먹으면 또 별미죠. 야. 자, 우리 태양이 녹슬 때까지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기인 사무총장님 응원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첫날 굉장히 그 이색적인 풍경이 좀 펼쳐졌었죠. 예, 요거는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2025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어제였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다 같이 한복을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같이 한복을 입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만 또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재밌는 그림이었는데 예, 요 불고기 치웁니까 이제? 예. 냉정하다. 왜냐면 냉동식이기 때문에 재활용해야 돼. 내일도 예.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녹으면 이제 못 먹으니까 이게. 저게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러면 좀 그런 맛이 그러면 없거든요. 이제 배가 아프죠. 네. 네. 자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으로 한복을 입자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요거 사실 뭐 그림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우리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그 계엄 이후에 네. 그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상복을 입고 온 것은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여권, 법여권 플러스 개혁신당까지 네. 예, 이제 뭔가 되게 기쁨의 어떤 이 환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바라보는 태도를 딱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아주 기쁜 장례식을 바라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롱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실제로 헌법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부의 기조 역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안으로 좀 제발 좀 들어와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 모습, 새 행태 이런 것들은 장례를 치르고 확실하게 결별하시고 새로 태어나 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비로 봤다. 이게 뭐 하는 추태예요. 네. 이게 뭐 지금 살판 났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언양불고기 하나 사드시기 힘든 서민들도 많은데. 컴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한복 입고 셀카 찍고 아니 저 한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복이랑 입을 수 또 있죠. 언양불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이 대외 경제 어렵고 네. 우리가 미국에 몇백조 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3,500억 달러 일시불 보내라. 네. 안 그러면은 자동차 관세 안 깎아준다. 그랬어요? 현대기아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오.
그리고 뭐 환율, 코스피 다 안 좋잖아요. 상시 경제 계엄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한복 입고 뭐 K-팝 데몬 헌터스 코스프레 하면서 희낙거릴 상황이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무슨 축제도 아니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엄중하고 좀 결연한 모습을 바라지 않을까. 자기들 권력 잡았다고 지금 축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럴 태도를 보일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가 분위기가 다 좋았더라면 사실 뭐 다 한복을 입고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공공의 영역에서 한복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고 예. 또 명절 때마다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뭐 한 번 국회의원 선출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입었던 이유는 뭐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동의해서 입은 게 아니라 어쨌든 국회의장이 제안했으면 국회의원들은 따라주자라는 차원에서 입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올라오고 좀 내란 특검이 계속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그렇지. 저렇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민주당처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도 그 사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예. 사실 뭐 이 당의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사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무난한 인물을 기용을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예. 3명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 거절을 했다. 네, 그 3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네 번째 간분이에요. 그러면 김도읍 의원이 네 번째다. 네 번째.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김도우 의원은 제가 뭐 좀 안 좋아하는 면들도 많이 보였지만 네네.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런 평을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장동혁 체제 자체가 중도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합리성을 좀 견지하면서 여당과의 어떤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뭐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된 거라는 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네. 이게 또 자발적인 건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당내 사정과는 달라요. 다른 사정이 있구나. 김도읍 의원한테 삼고초려 한 거예요. 3번 삼고초려. 까인 게 아니라 김도읍 의원 한 사람한테. 네.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뭐 중앙 정치나 중앙 당직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도 굉장히 어렵게 정책위 의장으로 모셨는데 네네. 이분이 개파도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꼿꼿한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은 또 좀 안 좋아해. 그래서 주말 사이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 지도부 설명을 듣고 지지층들한테 이걸 좀 안심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네네. 아무튼 그 정도로 언론이나 당내 비주류에서도 이 인사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핵심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정의용 의원을 임명하면서 측근으로 그립을 딱 잡으면서 또 언론이나 대외적으로는 보여주기에 무게중심 딱 좋은 적절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충청입니다. 네. 근데 김도읍 의원이 PK이고 정의용 의원이 TK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의힘은 충청과 영남의 결합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안배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걸고 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이걸 선뜻 찬성하기 힘든 이슈니까. 근데 부산 출신 의원을 그냥 아예 딱 정책위 의장에 박으면서 이제 해수부 프레임에도 우리가 안 걸려들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적 안배가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전당대회 때 센 메시지를 냈다고 막 아주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머리를 좀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배들이 이번 인선에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는 컨셉이었다. 어. 아무래도 그 이제 전당대회 당선되기 위해서 당원 80%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아주 강성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당 대표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외연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친윤이었고 친김문수였고 친한덕수였고 이렇게 저렇게 개파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말인즉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입지나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 대표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환기 씨를 마구 이렇게 집착하고 고집한다고 해서 절대 외연이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도읍 의원 같은 어찌 보면 중도 보수 개념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석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바꾸고 사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그 의지, 정치적인 성향을 계속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훌륭한 정치인인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 방금 앵커로서 괜찮았어. 요거 인정. 되게 아주 일반 국민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우리도 늘 의미를 사실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마치 사람들이 이제 변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 네. 이 발톱을 사실은 살짝 움츠렸을 뿐인데 저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강한 발언을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어제 뭐 석방하라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발언 나오면은 과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일 때 네. 과천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영장도 없이 사람들 핸드폰 뺏고 막 직원들을 겁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이것을 옹호를 했어요. 그때는 바로 대변인직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그 전 지도부 지금 지도부 바뀌었는데 지금 지도부에서 그거보다 과천 상륙작전보다 더 센 발언을 해도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고 다양하다, 다양성 있는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뭔가 이렇게 쉴드를 오히려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변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어찌 됐건 약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네. 변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지. 예. 우리 장희찬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건 정치인은요. 예. 축구 선수, 축구팀 같아서요. 예. 공격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 골키퍼 다 있어야 돼서 그렇지. 하나가 딱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선자리가 달라지면은 좀 더 넓은 정치, 큰 정치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이 키를 딱 받고 조금씩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 본인이 외연 확장한다고 왼쪽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에서 제일 쉬운 외연 확장이 뭐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진중권 같은 이런 정체불명의 사람들 갖다 쓰고 막 네네. 이런 게 너무 손쉽지만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국민들도 신선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가치로 우리가 매력을 어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확장 행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원들의 지지나 이런 걸 배신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 지키겠다는 말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심을 잘 지킨다면 저는 이번에 김도읍 의원 인선처럼 뭔가 또 외연 확장적인 행보는 하되 장동혁 대표 본인은 또 코어 지지층의 깃발을 꽉 꽂고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지켜봐야죠. 아무튼. 근데 왼쪽으로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때 막 내쫓으려고 예고했었던 한동훈 대표라든지 네. 찬탄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축하 인사도 전해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땅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별다른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적으로 뻔해요. 스탠스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쫓고 우리만의 보수를 하자라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이견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는 더 멀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갈등이 이제 예고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게 이제 뭐 김장이 사이 안 좋다 싸울 것이다라는 게 친한계가 만들어낸 소설인데 그건 기우제고. 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밀착돼 있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국합 배드캅이죠. 전략적 분업이 대표는 또 국합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지층의 정말 울분을 대변해주는 배드캅 역할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뭐 친한 게 누구를 인위적으로 쫓아내니 많이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당원들의 전당대회 요구는 거의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서 이게 이거는 한동훈 안에 진은정이 한 일이다.
이게 동일 IP가 가족 아이디 여러 개 돌려 썼다라는 게 지금 다 모두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당에서 도장만 찍어주냐 마느냐인데 당무감사위원회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인사하는데 한 2주 걸리잖아요. 그리고 안건으로 올리는 거는 대표가 지시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제 저기서 척하면 착인 거예요. 당원들 청원도 있고, 당원도 청원도 있고 쫙 올리면 그 장동혁 대표의 지시가 필요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철면피라도 네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막 쓰고 막 해도 그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 이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자 말하는 거지 모자. 여의도에서 어떤 말이 떠도느냐? 한동훈이 기자들 만나서 자기 11월에 신당 창당할 거다 도와달라 이런 말 하고 다닌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동력이나 깜도 없지만 그게 뭐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들어갈 기미가 보이면 결과 나오기 전에 자기가 미리 선수 쳐서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너무 한국 정치사 전무후무한 쪽팔린 일이니까. 근데 한동훈이 탈당해도 이 감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전 계속 이거 하나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은 다 이루는 거라고 당원들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가 이루어져서 징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최고위 의결이 안 됐어. 최고위 의결을 자꾸 장동혁 대표가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지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또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근데 그 안건 상정의 회부 여부는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인 대표님이 잠깐 잘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당무감사위에서 이걸 감사하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거기서 징계를 하라고 권고를 윤리위로 보내요. 윤리위에서 확정하면 최고위 의결 없이 끝이에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일 때만 의원총회 동의가 필요한 거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정당인에 대한 그러니까 징계는 유튜버잖아요 지금은. 유튜버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에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게 뭐 대표가 의결하고 말고 그러니까 대표 손에 피를 묻힐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럼 개혁신당은 좀 이제 파이가 커지나요? 거기서 왜 개혁신당 얘기가 나와? 아니 어제 떨거지들 나오면은 좀 이렇게 집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전혀? 저희도 걸을 건 걸읍니다. 한동훈 쪽하고는 아무리 전혀. 배가 고파도 저희가 참고로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들이 장동혁 대표 당선됐을 때 저한테 굉장히 웃으면서 야 이제 한동훈 끝났네 재밌어 했다 그런 후기들을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막 보냈다. 고위직들 별로 몇 명 그러니까 없는데. 이 개혁신당과 친한파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친한계가 제일 개혁신당을 많이 방송에서 욕했잖아. 솔직히 아니 소위 말한 친윤 성향의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을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안 씹었다고. 근데 그거 다 씹어 돌리는 게 친한계 떨거지들이잖아. 씹어 돌리는 거예요? 그 선거 벽보도 못 붙여본 애들 뭐 송영훈이니 윤희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김종혁이니가 다 이준석 대표 엄청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이 같이 못 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격지심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어쨌든 보수 신삼국지가 펼쳐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보수신 삼국지.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먹기 편한 초밥 대신에 큰 주먹밥을 만든다라는 심정으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으면은 입속에 한 번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주먹밥은 한 방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한 방에 넣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 입 한 입 이제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그 주먹밥 안에는 사실 다양한 것들을 섞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전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건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떤 계속해서 발언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계엄 이후에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탄하는 정당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무슨 주먹밥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 헌법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정당으로 계속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좀 건강한 정당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혹은 나중에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도 압수수색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날 당일에 국회에서 계속해서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어딘가로 보고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앞뒤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발을 세게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상식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발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